예비 고2 친구들 이번 겨울방학 학습 플랜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독해랑 문법으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독해는 학원에서 그죠? 고등학교 2학년 그 모의고사 책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올라가는 강의가 1회, 1회에 해당하는 그러한 강의고 한 4회 정도 수업까지는 그 첫 단추 중요한 파트를 복습하는 걸로 합시다. 그리고 1월부터 수능만만이라는 새로운 문법책을 갖고 진도를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의고사를 푼다고 생각하면 되고 선생님이랑은 20번에서 30번대를 항상 공부하고 소연쌤이랑은 주말에 31번에서 41번대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숙제 패턴은 거의 비슷할 텐데 보면은 모고 단어 시험지는 선생님이 그 단톡방에 뿌리는 걸로 할게요. 혹은 뭐 구글 클래스룸에 그 포함이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평일마다 1회치씩 모의고사를 완성하는데 당연히 듣기에 되죠. QR코드 찍으면 되고 맨 뒤에 있는 딕테이션 양심적으로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듣기에서 틀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진도 나갈 부분 미리 구조 파악하고 평일에는 20번대고 주말에는 30번대잖아. 41번까지 해야 된다. 41번. 그 다음에 주제문도 찾아보고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영상이나 줌강의 필기 내용을 필기하시면 되고요. 숙제 관리는 항상 선생님이 할 거니까는 무슨 말인지 되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방학 동안 열심히 해서 기본 실력을 닦아서 내신을 박살을 내봅시다. 2학년 때. 뭔 말인지 되죠? 우리 20번부터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역시나 꼼꼼한 구조 파악과 정확한 해석을 목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미리 구조 파악이랑 어휘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제문도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주제문이 찾기 힘든 친구들은 글을 읽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즉 토픽을 찾아본 다음에 그 토픽에 대한 작가의 관점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 토픽과 작가의 관점이 들어간 문장이 보통은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죠? 우리 20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내 커리어를 하면은 일이나 경력이란 뜻이 있다. 내 일을 시작할 때, 했을 때 나는 look forward to 하면은 이 to는 일단 전치사라고 생각하면 되고 너네 중학교 때 look forward to ing로 많이 외우지 않았니? 무엇을 학수고대하다라는 뜻인데 학수고대한다는 것은 손꼽아 기다린다는 말이다. 나는 연간 보고서를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근데 이게 무엇으로부터의 연간 보고서냐면 조직으로부터의 연간 보고서죠. 근데 보여주는 보고서인 거죠. statistics, 통계를. 근데 누구에 대한 통계냐면 각 리더들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조직으로부터의 연간 보고서를 학수고대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꼼꼼하게 보면은 from부터 organization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전명은 꾸며주는 말이죠. showing부터 끝까지는 showing이 분사잖아. 그래서 동그란 괄호로 묶은 이 두 개가 이 레포트를 수식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은 뒤로 따라 붙는 거 되냐? as soon as도 얘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하자마자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내가 그것들을 받자마자 즉 데미지칭하는 거는 보고서겠죠? 이메일로 이메일에서 그것들을 받자마자 나는 그쵸 나의 스탠딩 위치를 찾아본 다음에 그쵸 compare 비교해보곤 했던 거죠. 나의 진보를. 근데 누구와 비교했냐면은 그쵸 진보와 비교해본 거죠. 근데 누구의 진보냐면은 모든 다른 리더들과의 진보와 한번 비교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compare A with에서 A와 B를 비교하다. 되냐? compare A with B에서 A와 B를 비교하다. 이런 어형 같은 거를 알아둬야지 여러분이 작문하기가 수월해요. 되냐? 그쵸? 근데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이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대략 5년 후에 그것을 하는 것에 5년 후에 그러니까 보고서 받자마자
다른 사람들의 진보와 나의 진보를 비교하는 그것을 한 5년 동안 한 후에 나는 깨달았대요. 뭐를 깨달았냐면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깨달았답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 뭐야? 그쵸? comparing이죠.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해서 동사는 is 쓰고 여기서는 compare A to B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를 to를 써도 되고 with를 써도 되고 너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로 need less less가 붙으면 없다란 뜻이니까 불필요한 distraction도 엄청 자주 나오는 명사인데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 그쵸? 일단 3번 형광펜 쳐놓자. 그쵸? 불필요한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래요. 너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게. The only one? 유일한 것은 근데 어떠한 유일한 거냐면은 너가 여기 또 compare A to B 보이죠? 너 자신을 너가 너 자신을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바로 뭐다? 너랍니다. 되냐? 너의 미션은 become better. 더 나아지는 거래, 오늘날. 뭐보다? 너가 어제, 그쵸? 나았던 것보다. 여기에는 지금 better이 생략된 거다. 그 다음 여기에 비동사 쓰여야 되는 거 알죠? 왜냐면 뒤에 better이 생략이 된 거니까. 이 were did로 바꾸면 틀린 거를 이해해야 돼. 너네 지금 하고 있는 지문, 그쵸? 다음 2학년 중간고사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범위일 수 있는 거. 너는 그쵸?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그쵸? 집중함으로써. 근데 뭐에 집중하냐면 너가 오늘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쵸? 향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충분히 하래요. 그러면 지금 명령문이잖아, 주가. 명령문 나온 다음에 and 나오면 그러면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것을 충분히 하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너가 되돌아보고 또 나오네. compare A to. 이번엔 좀 멀리 있죠? 너가 비교해 봤을 때 너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근데 어떠한 너냐면은 그쵸, 몇 주 전, 몇 달 전, 그리고 몇 년 전에 너와 그쵸, 오늘날의 너를 비교해 본다면 세모가로 지금 여기에서 닫히는 거죠. 이 and 오른쪽에 있는 if에서 열었던 거 여기에서 끊기고 그러면은 너는 매우 그쵸, 고무될 것이랍니다. encourage 하면은 뭐 고무하다 혹은 격려하다 이런 뜻이 있죠. 고무될 것이랍니다. 너의 진보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이랑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답을 쉽게 1번으로 골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냐?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뭘로 고르면 될까요, 친구들? 뭘로 골랐냐, 주제문? 선생님이 골라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뭐 고르셨어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단어 기억나? 그쵸? 이 only가 들어간 이 지문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거 주제문으로 골랐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고 선생님이 주제문으로 고른 거 보면은 너가 너 자신과 비교해야 할 유일한 것은 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말고 너 자신과 그쵸? 비교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러한 마인드로 살거든. 항상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이화가 되기 위해서 항상 여러 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요즘은 좀 기분이 많이 처지네요. 코로나라서 여러분도 못 보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2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함축인데 함축 문제가 계속해서 한 문제씩 꾸준히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보게 될 3월 모의고사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creating buffer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on one occasion. 그쵸, 한때 나는 try to 하면은 뭔 뜻이야? try to. 얘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뜻이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거 아직도 시도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나 미친다. 얘랑 대조하고 try ing는 그쵸, 무엇을 시도하다고. 그러니까 이 뜻이 다른 게 노력하는 것은 계속해서 실패해도 장기간 동안 에너지를 투입하는 느낌이고 나 그냥 뭐 시금치 싫어하는데 시금치 먹는 거 한번 시도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때 시도하는 것은 그냥 한 번 해보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다르니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는 설명하려고 했거든. 뭐를 설명하라고 했냐면은 버퍼의 개념을 설명하려고 했답니다. 내 아이들에게. 우리는 자동차 안에 있었답니다. 같이. 그쵸? 그때 같이 함께 있었고 나는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아이디어를. 그쵸? 게임을 사용하여서. 보면 여기에서 지금 using이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항상 이렇게 쉼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는 구조 파악을 통해서 그쵸? 분사구문인지 눈치를 채야 된다. 한번 상상해보자. 내가 얘기했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그러니까 imagine의 목적어는 이 접속사 대시다. 원래 I said가 맨 앞쪽에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I said that I said imagine that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I said가 그냥 가운데 삽입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상해보자. 내가 얘기했다고. 그쵸? 그쵸? Our destination, 우리의 목적지로, 그쵸? 가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목적지가 어디에 있냐면, 3miles, 3마일 떨어져 있는 거죠. 그쵸? 이 목적지로 가야 돼. 근데 뭐 한 채로? 멈추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쵸? 예측할 수가 없잖아.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그쵸? 예측을 할 수가 없답니다. 우리는 그리고 알 수도 없죠. light. light는 여기에서 지금 차 안에 있다고 하니까 신호등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호등이 얼마만큼, 그쵸? 녹색으로 stay, 유지될지를 알 수가 없고, 여기에서 5할 오른쪽에 if는 네모 가로로 묶는 거 알죠? 이게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 5할 있죠. 이 5할 사이로 왼쪽에 있는 how부터 green이랑 오른쪽에 있는 if부터 breaks 네모 가로로 묶었으니까 긴 명사가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니까 노후의 목적어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는 네모 가로로 묶으면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는 거 알죠? 세모 가로로 묶어야지 만약 무엇이라면이고 우리는 알 수가 없답니다. 그 신호등이라는 게 얼마나 길게 초록색으로 유지가 될지 또는 차가 근데 어떠한 차냐면 그쵸 in front in front 그쵸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그것에 브레이크를 밟을지 밟지 않을지를 그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유일한 방법은 근데 어떠한 유일한 방법이냐면은 keep from 하면은 얘 막다라는 뜻이죠. 크래싱 충돌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쵸 추가적인 공간을 두는 것이랍니다. 우리의 차와 그쵸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되냐? 이러한 공간이라는 게 버퍼로서 역할을 한대요. 그것은 기부 뒤에 목적어 두 개 나오는 거 알죠? 김미 머니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시간이냐면 반응하고 어떠한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adapt to 이 adapt to 무슨 뜻이야? 무엇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적응할 시간을 준답니다. 그쵸? 다른 차에 의한 어떠한 갑작스러운 움직임 되냐? 비슷하게 우리는 그러니까 friction 마찰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삶에서 단순히 어떻게 함으로써 버퍼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버퍼는 뭐야? 그쵸?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추가적인 공간 정도로 보면 되겠죠. 버퍼를. 그럼 선택지 한번 볼까? 1번. creating a buffer. 버퍼를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알므로써. 뭐를 아는 거냐면 배우는 게 winning,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아는 게 아니죠. 배우는 거나 아는 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까는 1번 지우고 2번 항상 준비가 돼 있음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에 대해서 2번이 답일 확률이 높죠. 우리 3번도 한번 읽어볼까? 절대로 멈추지 않음으로써. 근데 뭐를 멈추는 거냐면 우리가 이미 시작한 거를 지금 뭐 멈추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definite 하면은 얘 확실한이란 뜻이거든. 확실한 destination 하면 목적지죠. 확실한 목적지를 가짐으로써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뭐 목적지를 가져라 뭐
목표를 세워라 이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4번도 지우고 5번 평화로운 관계를 다른 사람과 유지함으로써 이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이벤트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함으로써죠. 지금 이 creating a buffer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문장이 신기하게도 이 부분이죠. 역시나 only가 들어간 이 노란색 칙으로 노란색 칙 이 문장. 이 문장을 읽고 충분히 버퍼가 예측하지 못한 미래의 일에 대해서 extra space, 그쵸? 여분의 공간, 즉 여분의 시간 같은 거를 준비할 시간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되냐? 버퍼는 뭐 완충지대라는 뜻이 있기도 한데 항상 함축으로 나오는 것은 보통 우리가 모르는 표현이나 모르는 단어일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이 밑줄을 보고선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이 들어간 문맥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을 유추할 수 있으시면 돼요. 말이 쉽지? 단어도 알아야 되고 구조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한 해석 그리고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지 답을 고를 수가 있고 너네한테 또 하고 싶은 말은 선택지를 해석하는 게 너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 왜냐면 이게 문장이 아니잖아. 주어 동사가 들어간. 선생님이 모의고사 그 강의하는 동안은 선택지를 꼼꼼하게 해석해 줄 테니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보고 꼭 이번 겨울방학 때 그쵸 머리끄댕이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합시다. 22번 보면은 요지 고르는 문제네요. 보면은 많은 여기서부터 좀 어렵다. 집중해서 잘 봐봐. 많은 리더들이 내가 아는 리더들이죠. 근데 어디에서 아는 거냐면 그 매체 산업에서 내가 아는 리더들은 intelligent, 똑똑하고 capable, 능력도 있고 그리고 honest다, honest 하냐? 똑똑하답니다. but 뒤에 보통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리더들이거든. 근데 어떠한 리더들이냐면 회사의 리더들이죠. appear to 하면 뭐뭐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뭐처럼 보이냐면 오직 하나의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회사의 리더들인데 어떠한 목적인지 지금 콜론 오른쪽에서 부연 설명해주죠. single minded 하면은 그쵸? 유일한 pursuit 하면 추구 유일한 추구. 근데 무엇에 대한 유일한 추구냐면 short-term profit 단기간의 이익에 대한 유일한 추구. 이게 바로 목적인 거죠. 그리고 또 뭐냐면 shareholder value에서 그쵸? 주주의 가치. 이러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쵸? 이렇게 동그란 거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단기간의 이익과 주주의 가치에 대한 유일한 추구만을 목적으로 가진 그러한 회사의 리더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훌륭한데 이익 추구만을 목표로 하는 것처럼 이 작가가 보기에는 보인다는 거죠. 근데 또 however 다시 한번 나오네. 하지만 나는 믿는답니다. 뭐라고 믿냐면 I believe이고 believe의 목적어가 지금 대시다. 이렇게 연결어가 중간에 삽입됐다고 해서 헷갈리면 안 돼. 그냥 중간에 잘난 척 하려고 들어간 거야. 원래는 however이 이 맨 앞쪽에 들어가도 괜찮은데 그냥 괜히 중간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믿냐면 매체 산업이라는 건 그쵸? 그것에 very는 형용사로 바로 그라는 뜻이 있다. 얘가 형용사로 바로 그고 니네가 알고 있는 부사 뜻으로가 매우야. 되냐? 바르고 본질과 역할이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본질과 역할이냐면 그죠? 그것의 사회와 글로벌 컬처 세계 문화에 있어서의 그것의 즉 매체 산업의 본질과 역할이라는 게 동사죠? 머스트니까 엄청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치는 것은 그 부분을 유의해서 강조해서 봐야 돼요. 이 지문뿐만이 아니라 니네가 3월에 모의고사 볼 때도 아니면 2회, 3회, 4회 모의고사 풀 때도 이러한 단어가 나올 때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된다. 아까 나온 올리처럼 되냐? 이러한 매체 산업이라는 게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야. 다른 산업과는. 특히 왜 그러냐면 왜 매체 산업은 다르게 행동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왜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냐. 특히나 왜냐하면 그들이 자유로운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뭐에 대해서? Public airwaves 하면은 그쵸? 공중파죠. 공중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용권을 갖고 있고
우리의 디지털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사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동사. 그리고 거의 unlimited, 그쵸? 무한한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무엇에 대해서?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과, 그쵸?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여기서 심장은 감정 정도로 해석해 볼까요? 문맥상. 되냐? 그러니까 그 다른 산업은 몰라도 이 글을 쓴 사람의 관점에서 이 매체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항상 중요하잖아. because. 왜 그러냐 하면은 공중파나 디지털 스펙트럼 같은 걸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티즌, 시민들 혹은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무한한 접근권, 특히나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에 무한한 접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냐? 이것은 얘들아 priceless 하면은 얘 얘들아 선생님 한번 질문해 볼게. 선생님 얼마에 다른 학원에 넘길 거야? 얼마 주면? 하니까 고2 학생이 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우 1억에 나를 다른 학원에 넘길 거냐? 선생님 얼마에 넘길 거예요? 그쵸? 넘길 수 없지, 동현아. 지금 가격 말한 거 아니지. 그쵸? 그러니까 가격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건 결국 매우 귀중한이란 뜻이야. 뭔 말인지 되냐? 여러분 혹시 얼마에 넘길지 고민한 거 아니죠? 당연히 넘길 수 없다고 했죠? 이것들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랍니다. 그리고 권리라는 거죠. 그쵸?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라는 거죠. 아니, 뭐래냐.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할 권리는 necessarily 반드시 carry하면 수반해야 한답니다. 뭐를 수반해야 되냐면 심각하고 심각한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선 진지한 정도로 해석해볼까? 진지한이란 뜻이 있어. 진지하고도 long lasting, 그쵸? 장기적인 책임을 수반을 해야 한다는 거죠. 되냐? 뭐 하기 위해서? public good 하면 공익이다.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뭔 말인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체 산업이 이익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 그쵸? 다른 사람, 특히 어린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내용이네. 일단 답을 한번 골라볼까? 답을 고르면은 선택지 보면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게 뭔 개소리죠? 아니고요. 법 아니고. 공익방송 시청률이 점점 하락. 이거 선택지가 우리를 너무 능욕하지 않니? 3번 미디어 산업은 공익을 증진할 책임이 있다네요. 4번 미디어 산업은 시설의 현대화. 뭔 소리야? 시설이란 infrastructure, facility 이런 단어 안 나왔죠? 5번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럴듯하지만 비판적 시각 이러한 내용 안 나왔으니까 답을 쉽게 3번으로 고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용은 쉽지 않았는데 선택지가 너무 쉬워서 충분히 답으로 고를 수 있었겠는데 주제문은 쉽죠? 어디 고를까 경민아? 주제문 어디? 워디. 그쵸? 디즈부터 시작하는 이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 이쁘게 형광펜만 쳐놓지 말고 이거 복습해야 된다 얘들아. 뭔 말인지 되죠? 이거 수업 듣고 딱 닫고 읽으면 안 돼 절대로. 복습해야 된다. 선생님이 또 진도 나가는 것만 읽으면 안 되고 여러분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불신의 아이콘이야 고1.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뭔 말인지 되죠? priceless라는 단어가 실제로 내신에서 빈출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매우 귀중한이라는 단어가 priceless도 한번 써봐야지 외워. 그래서 priceless랑 valuable 그 다음에 invaluable 얘 특히 조심해. valuable도 같이 있는 인데 이 in 붙으면은 강조가 돼. 반의어가 아니라. 뭔 말인지 되냐? 실제로 가치 없는이란 뜻은 아까 need less 붙어서 불필요한이었잖아. value에 less 붙이면 얘가 가치 없는이란 뜻이에요. 이거 내가 빨간색 친 얘 조심해 얘들아. invaluable 가치 없는이 아니라 가치 있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unlimited가 무한한이란 뜻이 있잖아. limit에 반의어인 on 붙어서. 근데 얘랑 동의어가 infinite라는 뜻이돼. infinite.
인피니트도 무한한이란 뜻이 있어요. 그 가수 인피니트 모르냐? 인피니트 모르면 말고요. 그 다음 오른쪽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23번. 23번 질문 얘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 얘 토픽은 뭐야? 토픽 수연아 토픽 뭐야? 토픽은 그쵸? recreation이야. recreation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얘들아. recreation이라. recreation. 봅시다. 내용 쉽지 않아요. 같이 한번 보면은 in addition to도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3번 형광펜 쳐놓고 얘 일단 전치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고 뭐뭐 외에도 혹은 뭐뭐 뿐만 아니라 이 단어인데 봐봐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야, 성범이뿐만 아니라 동현이도 태권도 할 수 있어. 이 말이면, 그러니까 적어도 in addition to 뒤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성범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현이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이화쌤,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도 해. 그러니까 영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어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뭔 말인지 되냐? 나 연어뿐만이 아니라 나 치킨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연어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말하고 싶은 건 치킨 먹은 거거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한번 볼까? 그 다양한 형태 외에도 근데 어떠한 다양한 형태냐면 recreation 하면 얘가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단어를 보고 느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 이런 느낌.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락 같은 거. 무슨 말인지 되냐? 이러한 이미지 recreation이라고 하면 그래서 다시 보면 그 오락이라는 건 그쵸? 형태, 다양한 형태를 뛴답니다. 뛰는 것 외에도 오락이라는 게 그쵸? 다양한 형태를 뛰는 것 외에도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는 이시죠. 되냐? 그것은 또한 그쵸? 이런 애들 나오면 쫄지 마. 원래 range of가 다양한이란 뜻이거든. 근데 다양하다는 걸 강조하려고 wide가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뭐 광범위한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되냐? 그 광범위한 개인의 욕구와 그쵸? 흥미라는 것도 충족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이 오락이라는 게 recreation이라는 게 형태가 엄청 다양하거든. 근데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러한 recreation, 오락이라는 게 다양한 개인의 욕구와 흥미를 충족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그 recreation이겠죠? 되냐? 항상 대명사가 지칭하는 거를 찾을 수 있어야지 그 독해 고수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take part in 하면은 얘도 참여하다라는 단어다. 참여하다. participate in이라는 동의어도 있죠. participate in 참여하다. 많은 개인들이 recreation 오락에 참여하거든. 근데 무엇의 형태로냐면 relaxation 하면은 그쵸? 뭔가 쉬는 거죠. 휴식과 release는 여기에서 명사로 쓰였네. 분출의 형태로 recreation에 참여를 한답니다. 근데 뭐로서의 휴식과 분출이냐면은 그쵸? 직장의 pressures 압박 혹은 다른 긴장으로부터의 휴식과 분출의 한 형태로서 오락에 참여를 하는 거죠. 종종 그것들은 긍정적인 spectator 하면은 여기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긍정적이란다. 패시브인데 선생님처럼 그 실수하면 안 된다. 파지티브가 긍정적인이고 패시브는 수동적인이죠. 되냐? 그러니까 여러 번 봐야 돼. 여러 번. 모의고사 때 시간에 쫓기면은 단어가 조금 잘못 보일 수도 있거든. 패시브 수동적인 spectator 구경꾼이죠. 그들은 수동적인 구경꾼일 수도 있거든. 엔터테인먼트, 오락에. 근데 어떠한 오락이냐면은 텔레비전이나 영화 또는 다른 형태의 그쵸? 전자 어뮤즈먼트 하면 오락거리? 전자 오락거리에 의해서 되냐 해석이? 제공이 되는 그러한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의 수동적인 구경꾼일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보통 recreation, 오락을 한다고 하면은 항상 받아들이기만 하잖아. 뭔가 수동적으로.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런 거 다 수동적인 건데 그들은 수동적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봐봐. 딸은 중요한 놀이에
동기라는 것은 뭐를 기반으로 하냐면 그 욕구를 기반으로 하거든. 근데 어떠한 욕구냐면은 창의성을 표현하고, 지금 투부정사에 걸리는 애들이 창의성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거나 또는 뛰어남. 뛰어남을 pursue하면 너무 중요한 동사죠.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오락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도 그쵸, 오락을 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근데 어디에서의 뛰어남을 추구하는 거냐면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표현에서의 뛰어남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해석되냐? 다시 한번 해석해 볼 테니까 잘 봐봐. 하지만 다른 중요한 놀이의 동기가 뭐냐면은 욕구에 기반을 하거든. 근데 어떠한 욕구냐면은 창의성을 표현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또는 그 다양한 형태의 개인적인 표현에서의 뛰어남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한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표현하기 위해서도 지금 오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For some participant, 일부 참가자들에게 그쵸? 형용사는 여러 개가 나열돼도 and 안 붙여도 상관없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 활동적이고 경쟁적인 recreation, 오락이라는 것은 채널, 통로를 제공해 줄 수가 있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통로냐면은 hostility.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야. 얘 적개심이죠, 적개심. 조금 이따 단어 정리할게요. 적개심, 그리고 공격성을 분출하는 그러한 통로를 제공할 수가 있고, 혹은 뭐에 대한 통로를 제공할 수가 있냐면 이 5월 4일 5일 for 두 개가 병렬되는 거 보이죠? struggling against 하면은 맞서 싸우다. 그쵸? 다른 사람과 맞서 싸우거나 또는 환경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통로를 제공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활동에서 adventurous, 그쵸? 모험적이고 high risk, 위험성이 높은 활동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내재된 공격성이나 혹은 적개심 같은 게 있잖아. 그런 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오락을 한다고 하기도 하네. 뭔 말인지 되죠? others. 근데 다른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 배운 거 보여? 여기서 some 나왔죠? some, others. 되냐? 그러니까 순서 배열 같은 거 맞출 때 이러한 표현 배워야 한다고. 우리 대명사 배울 때 이거 배웠었잖아. some, others. 이러한 표현. 다른 이들은 오락을 즐긴답니다. 근데 어떠한 오락이냐면은 매우 사회적이고, 그러니까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해서 혹은 적개심을 분출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오락을 하기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매우 사회적인 그러한 오락을 즐기기도 하고, 그리고 그죠, 기회를 제공하는 오락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근데 뭐 하는 것에 대한 기회냐면은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것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오락이죠. 그쵸? 집단 상황에서. 되냐? 여기서도 is랑 provide가 역시나 이 주격 관계대명사 대세에 걸리는 애라고 생각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잖아. 천천히 하면. 응? 이 정도는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뭔 말인지 돼? 그래서 오락에 대한 다양한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선택지 한번 볼까? 1번. 얘들아 집중해서 잘 봐. 이거 중요해. 이렇게 명사로 effect 나오잖아. effect나 이렇게 impact 나온 다음에 뒤에 이렇게 전치사 on이 나오면 한번 해석하는 거 잘 봐봐. recreation을 하면 얘 오락에라는 형용사겠죠? 오락의 참여의 영향력. 그러니까 on을 여기서 무엇에 미치는 이라고 해석하면 돼. 뭔 말인지 돼? 나 별표 쳤어? 근데 어디에 미치는? 기억력에 미치는 오락의 참여의 영향력? 기억력에 대한 내용 전혀 안 나오니까 1번 지우죠? 다양한 동기들. 무엇에 대한? 오락의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들이 답일 가능성이 높죠. 뭐 적개심을 분출하기 위해서도 하고 친구 사귀려고도 하고. 3번. importance는 애들아 명사야. 너네 품사 제대로 외워야 된다. 얘 형용사로 중요하는 important잖아. important. 알죠? importance는 명사로 중요성이고. 알겠냐? 찬영아? 응? 균형의 중요성이죠. 근데 어떠한 균형이냐면 work, 일과 leisure, 뭐 취미 혹은 레저, 뭐 즐거운 활동을 레저 스포츠, 그쵸? 레저 사이의 균형의 중요성 아니고요.
그 다음 균형에 대한 내용 아니고 4번 사회적인 요인들이죠. 근데 어떠한 사회적인 요인들이냐면 그쵸, 오락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요인 아니고요. 5번 경제적 트렌드 경향이죠. 근데 어떠한 경향이냐면 오락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왔고요.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죠? 주제문은 어디로 고를래? 1번 첫 번째 문장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일단 첫 번째 문장이 칠게요 저는. 잠깐만. 근데 여기도 괜찮고 혹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부분. however 뒤쪽으로. however 이 부분. 이 부분도 괜찮을 것 같아요. other significant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괜찮고. 되냐? 그래서 이거 however 뒤쪽으로는 이 일반 형광펜 친 게 일반적인 진술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그쵸? 여기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 2개. 뭔 말인지 되죠? 이 구체적인 사례 첫 번째에서는 공격성을 분출하기 위해서 한다. 채널, 통로로. 얘랑 같은 맥락으로 쓰일 수 있는 게 혹시 기억나? 아웃렛, 분출구. 이런 걸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이라는 단어가. 되냐? 그 다음에 2번에서는 친구 사귀려고 오락을 하기도 한다. 뭔 말인지 되죠? 얘들아, 영상 수업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네가 혼자 고민해보고 예복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뭔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2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4번 질문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24번 질문 별표 2개 치자. 별표 2개 치고 갑시다. 좋아. 이러한 내용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은 내용이 그러니까 토픽은 똑같은데 표현만 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문을 보면서 느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없어. 맨날 나왔던 게 맨날 나오거든? 똑같이 나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 지문을 그냥 이거 오늘 수업 대충 듣고 끝내야겠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지문에 대비한다고 생각하면 돼. 뭐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특별할 것도 없어. 니네 지금 이거 하는 게 수능 준비야. 이거 모의고사잖아. 무슨 말인지 되냐? 그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죠. 만약에 음식이라는 게 더 많은 설탕을 포함하잖아. 어떠한 다른 ingredient라고 합니다. ingredient 성분을 포함하잖아. 어떠한 다른 성분보다 더 많은 설탕을 포함을 하면은 정부의 규제라는 게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설탕이 그쵸? 리스트는 여기서 게재하다. 게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답니다. 먼저 on the label 그 레이블 하면 여기서는 라벨 한국어로는 라벨에서 뭔 말인지 되죠? 과자 같은 거나 뭐 스파게티 같은 거 사면 소스 같은 거 사면 그 성분표 있잖아. 그 성분표에 만약 설탕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다면 그 설탕이 그 성분표에 맨 위에 적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여기에 동사 원형 나왔는지 알아? be listed라고? 알아 성범아? 알아?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그쵸? should. 왜? 기억나? 이거 기억나야 되는데 이거 require 무슨 동사야? 그쵸? 주장, 제안, 요구해 동사 나왔죠?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that 나오고 주어 나오면 여기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었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여기에 동사 원형 나오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이거를 맞추려면 일단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를 외운 다음에 맞출 수가 있다고. 항상 그리고 여기가 시험 문제 출제된다고. 뭔 말인지 되냐? 주장, 제한, 요구의 동사라고 하면 일단 대표적으로는 require이고 그 다음에 뭐 나오는 게 demand 뭐 또 뭐가 있냐. require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require이랑 demand 정도 알아두세요. 이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suggest는 잘 주장, 제한, 요구의 대절로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서. 되냐? 전부 다 되냐?
이번에 우리가 문법 다시 한번 복습하잖아. 첫 단추 중요한 문법 강 복습하고 이제 1월부터는 새로운 문법책 나가는데 거기에도 특별한 내용은 없거든.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거든. 근데 내신은 1년 준비하고서는 복습하는 거니까 또 수업을 들을 때 느낌이 다를 거라고.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 배웠던 문법을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는 마인드로 해야 돼. 왜냐면 너네 이제 문법 수업 들을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문법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마인드 되냐? 봐봐. 이해되죠? 이 문장은. 또 나오네, 하지만, 그 만약에 그 음식이라는 게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스위트너를 하면은 감미료를 포함을 하잖아. 그러면 그것들이 게재가 될 수 있답니다. separately, 따로 게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서로를 farther down, 더 아래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답니다.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한번 볼까? 이러한 requirement 하면 요구 조건. 이러한 요구 조건이라는 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쵸? 보여? read A 투부정사.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 얘 가장 대표적인 게 allow였죠? 얘 cause. 이러한 동사류들 기억나? 뒤에 전부 다 A 투부정사로 나와서 A가 투부정사하도록 만들다라고 해석하는 거잖아. 이거 정리한 거 다시 한번 보내주고 우리 몇 번 다시 한번 시험 보도록 합시다. 다 잊어버렸죠? 이러한 요구 조건이라는 게 음식 산업을 풋하면 뭐 놓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넣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를 넣도록 만드냐면 세 개의 다른 종류의 설탕을 넣도록 만드는 거야. so that도 얘 접속사라고 몇 번 얘기했다. so 대시 덩어리야. 뭐뭐 하도록. 근데 뭐 하도록? 그들이 말할 필요가 없도록 그쵸? 근데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음식이 그만큼이나 많은 설탕을 갖고 있다고 말할 필요가 없도록 다른 종류의 설탕을 넣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만 넣으면 단맛이 나도록 설탕만 넣으면 그 라벨에 설탕을 맨 위에 올려서 뭔가 건강에 나쁜 듯한 인상을 주는데 설탕은 아니지만 설탕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위트너 감미료를 몇 개 섞음으로써 설탕을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에 배치하도록 하는 꼼수를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되냐? 그래서 니네 순서배열 못하잖아. 문장 삽입이랑. 이러한 연결을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서 설탕이라는 게 그쵸? 첫 번째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라고.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ingredient 그 재료의 성분의 라벨링이라는 건 여전히 완전히 양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죠. 그쵸? 설탕에. 근데 어떠한 설탕이냐면은 음식에 첨가되고 있는 설탕의 양을 완전히 전달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쵸? certainly 확실히 언어로는 아니죠. 근데 어떠한 언어로냐면 그쵸? 쉬운 언어죠. 얘 지금 어렵다. 집중해서 잘 봐. 이 문장. 실제로 이번 연도 기출이야. 이 문장이. 보면 쉽지 않은 쉬운 언어는 아니죠. 그쵸? 소비자가 이해하기. 되냐? 여기서 for consumer은 그쵸?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의미상의 주어가 아직 뭔지 모르는 친구가 있을 텐데 얘를 이렇게 지운다고 생각해봐.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언어에서 확실히 언어는 아니죠. 근데 어떠한 언어냐면 that's easy to understand.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는 아닌 거잖아. 근데 누가 이해하기에 쉽지 않은지 표현해주고 싶으니까 투부정사 왼쪽에 잘 들어. 투부정사 왼쪽에 for 목적격으로 해가지고 의미상의 주어를 넣은 거예요.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소비자가 구조상으로는 주어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주어로 해석해야 돼서 의미상의 주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쉬운 언어는 아니랍니다.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있는 말은 ingredient labeling 그 재료의 라벨링이라는 게 설탕의 양도 완전히 전달하지도 못할 뿐더러 왜냐면 다른 감미료를 섞어버리니까 뭔 말인지 돼? 심지어는 쉬운 언어로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야. 소비자가 알아들을 만큼. 뭔 말인지 되죠? 그 세계에서 유명한 시리얼 브랜드의 레이블, 라벨도 예를 들어서 indicates도 이게 엄청 중요한 동사인데 아직도 모르는 친구 없죠? 나타내다, 보여주다. 나타낸답니다. 뭐를 나타내냐면은 그 시리얼이 그죠? 11g의 슈가,
saving 하면은 여기서는 1인분 1인분당 11g의 슈가를 설탕을 갖고 있다고 보여준답니다. 근데 봐봐. 하지만 nowhere에 부정어구다. 부정어가 문 들어왔으니까 지금 뒤에 주어 동사 의문문으로 도치됐죠. 어디에도 그것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되냐? 얘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왜냐면 지금 nowhere이 문 들어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되죠? 그것은 어디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답니다. consumer, 소비자들에게. 그쵸? one third 하면 분수 표현이죠. 분자부터 읽는다. 영어는 분자. 3분의 1 이상의 그죠? 박스가 그쵸? 첨가된 설탕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그쵸? 어디에서도 소비자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11g, 1인분에 11g이 아니라 사실은 설탕의 3분의 아니 그 시리얼의 3분의 1이 설탕이거든. 근데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얘기해주고 있지 않은 거죠. 뭐 감미료를 포함했거나 혹은 그쵸? 감미료를 포함했거나 혹은 쉽지 않은 언어로 포함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라고. 1번 한번 볼까 선택지? artificial 하면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인공적인 감미료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지문이 아니죠 지금. 2번 consumer benefit 소비자의 이득 혹은 혜택이죠. ingredient labeling 그 성분 라벨링에 대해서 대한 소비자의 이득이 없죠 지금.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푸드 컴퍼니가. 3번 설탕 에너지 촉진제 너의 뇌를 위한 뭔 개소리죠. 지금 설탕에 대한 관점이 안 좋아 작가는. 4번 truth 진실 설탕에 대한 진실이죠. 그 음식의 성분에 숨겨진 설탕에 대한 진실. 답은 4번이겠네요. 5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설탕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아니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이 질문 어려워요. 어렵고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었냐면 이거 구조 파악한 걸 보면은 이 whatever the true motive 이 부분에서 ingredient labeling이 주어잖아. 동사는 doesn't fully convey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법 문제로 출제됐었거든. being added to food. 지금 혹시 이 슈가리랑 being 사이에 뭐가 생략됐는지 알아? 이 사이에? which. 그쵸? is가 생략된 거거든?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지금 생략된 건데 지금 보면 which is being added라고 해서 얘 지금 동사 형태 보여? 얘 지금 현재 수동태 현재 시제 수동태잖아. 현재 진행 수동태 보여? is being added? 이거 보여? 현재 진행 수동. 지금도 그 음식에 첨가가 되고 있다는 거를 강조해주고 싶어서 현재 진행 수동태로 쓴 거거든. 그러니까 is added만 보면 수동태인 거 알잖아. 근데 지금 진행이어서 이게 being이 생략된 채로 나왔거든. 이거 being 생략돼도 문법적으로 맞잖아. 무슨 말인지 되냐? 그런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친구는 문법 복습할 때 꼭 꼼꼼히 보시길 바랍니다. 되냐? 생략되는 경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생략이 되는 경우 여기다 밑에다 적을까? 이 생략이 되는 경우가 관계대명사일 경우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그쵸?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되면 뒤에 뭐가 남아? 그쵸? 분사나 형용사가 남게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 분사나 형용사. 그러니까 여기도 봐봐. 지금 분사 남았잖아. 분사 형태. being added. 뭔 말인지 돼? 이 being이 생략돼도 과거 분사인 added만 남게 되는 거야. 그래도 맞잖아. 문법적으로. 무슨 말인지 되죠?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남는다고 했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쵸? 목적격 접속사 대시 생략돼요. 대시 생략될 수 있어. 여기 접속사다 대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런 거 있잖아. I think that you are smart. 이러한 문장이 있다고 보면은 얘 주어죠. 동사죠.
이렇게 얘가 이렇게 목적어잖아. 물론 우리가 실제로 작문할 땐 여기에서 사선으로 긋지만 이게 목적어 역할하는 대시잖아. 그러니까 이 대시 생략될 수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9번 질문이 이 항공 비행기에 대한 질문인데 쉽지가 않아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어법 문제인데 어법은 쉬웠을 거거든? 우리 한번 어법부터 볼까? 어법 문제 풀 때는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하긴 했는데 이 동그라미가 포함된 문장만 보면 되거든. 첫머리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 airways 하면 항로거든. 항로는 고정된 width, 폭을 갖고 있고 defined, 규정된 altitude, 고도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것은 separate, 그죠? 분리시킨다. traffic, 교통을. 보니까 뒤에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맞죠?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보면은 vertical separation이라는 게 그쵸? allows 나오네. allow a 투부정사. 지금 투부정사 쓰는 거 맞는지 아닌지잖아. 아까는 뭘로 나왔어? lead 그쵸? force, cause 이러한 동사류가 전부 다 a 투부정사로 쓰여서 a가 투부정사 하도록 만들다라고 귀가 닳도록 얘기했는데 1년 동안 못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정말 소름 돋게도. 아까는 has read로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 3번 보면 known 과거분사가 맞는지 볼까 한번?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면은 어디냐? 꽤 긴 것 같은데? 여기 맞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까요? air travel이라는 게 covers long distance 그쵸? with short periods of intense pilot activity 그쵸? 이렇게 끊고 and long period of lower pilot activity while in the air 되네요. The portion of the flight 그쵸? known as가 지금 flight 수식해주는 건데 이건 어렵다. 이 문장 엄청 어려운 문장이구나. 이게 이 문장이 하이라이트거든. 이게 air부터 그쵸? 여기까지가 하이라이트인데 엄청 길고 어려운 지문인데 이건 조금 이따 해석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 4번 문장 보면 이 왼쪽에 된 있잖아. 이거 지금 병렬되는 게 구조가 오른쪽이랑 왼쪽이 똑같아야 되잖아. long, 장거리 비행의 부분 동안 파일럿들은 보내야 한답니다. 더 많은 시간을. 이거 우리가 아는 거네. spend죠. 시간이죠. ing죠. spend 시간 ing. 시간을 ing 하면서 보내다. 이제 ing 부분이네. 더 많은 시간을 assess 하면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그 비행기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평가하면서 보낸답니다. 근처의 비행기를 찾는다기보다는 보면 이거 assessing이랑 되는 사이로 searching이 병렬되니까 뭐 여기를 to search 정도로 바꾸면 틀리게 되는 거네요. 근데 얘는 맞죠? 5번 볼까? this is because 우리가 좋아하는 애 나오네. 왜냐하면 뒤에는 이유가 나오겠네. 왜냐하면 collision 그 충돌이라는 게 aircraft 그 비행기 간의 충돌이라는 게 보통은 발생하기 때문이야. occurred 대표적인 수동태 불가 자동사인 거 알죠? 절대로 수동태로 못 쓰인다. 그쵸? 주변의 지역에서. 근데 어디의 주변이냐면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충돌이 발생을 한답니다. 반면에 충돌은 그 비행기에 malfunction 하면 오작동 간의 충돌이라는 건 그쵸?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장기간의 비행 동안에. 보니까 지금 주어가 crashes로 복수인데 텐즈에 s가 붙었네. 주어가 복수면 s 안 붙여도 되죠? 그게 답을 5번으로. 이게 어려웠던 게 단순히 문법적 지식만 안다고 문법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은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돼. 해석. 무슨 말인지 되죠? 모든 건 해석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해석을 하려면 일단 단어도 알아야 되고 어법도 알아야 되고 글 읽기 연습도 돼 있어야 되는데 뭔 말인지 되냐? 이런 게 전부 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죠? 이거 일단은 우리 해석을 해보고 한번 끝내도록 합시다. 항공기 관련된 지문이 꽤 나와요. 항공사 관련해서 그거 지문 나왔던 거 기억나지 너네? 이번에 그 20년도 9월 모의고사에서도 항공사 그 장기간의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도시에서 비행기 취항해달라고 했어도 걔네가 취항 안 했었잖아. 그런 것처럼 항공 관련
지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은 해석을 하면서 뭐를 갖고 가야 돼? 그쵸? 어휘를 꼭 챙겨가세요. 어휘. 무슨 말인지 되죠? 어휘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볼까? 그 해석이 어렵거든? 보면 그 commercial airplane 그 민간 얘가 원래 상업애인데 그러니까 상업이라는 건 민간이죠. 공공이랑은 대조되는 거니까 public이랑은 대조되는 거잖아. 아까 공익이랑은 상업 비행기라는 게 민간 비행기라는 게 일반적으로 travel 하면은 이동하다라는 뜻이 사실 가장 많이 쓰이고 여기서는 운항하다. airways 항로라는 건 그 비행기 위에 있는 길이죠. 항로를 운항을 하거든. 근데 이 항로라는 게 수식해주죠. 지금 여기에서도 굳이 따지면 얘 위치 얼 정도가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 역시나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 뒤에 형용사 남죠. 분사나 형용사 남는다고 했다. 도로와 비슷한 항로를 운항을 하는데 비록 그것이 물리적인 구조는 아닐지라도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수연아? 응?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에어레이스죠. 그러니까 그 비행기 하늘 위에 있는 항로라는 게 어떤 우리 그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처럼 물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네. 에어레이스 항로라는 건 고정된 무슨 고종이야? 고정된 width 하면 폭 그리고 defined 규정된 그치 altitude 고도라는 걸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통을 분리시키는 거죠. 근데 어떠한 교통이냐면은 그냥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교통을 분리시키는데 역시나 여기에서도 위치 이즈 정도가 생략된 거죠. 역시나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니까는 뒤에 분사인 moving만 남는 거. 이거를 눈치채야 돼 이제 혼자서. 분사는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 길어지면 뒤에 나와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해주는 거.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고도라고 하면은 뭔지 딱 감이 안 잡힐 텐데 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걸 고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다, 해수면을 0으로 봤을 때 그 날아가는 비행기 간의 높이를 고도라고 하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지금 맨 왼쪽에 있는 altitude 돼요? 그 다음 vertical 하면은 수직이라는 뜻이죠. 그 수직에 separation, 분리라는 게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거는 위아래 얘기하는 거죠. 그 수직의 분리라는 게 비행기의 항공기의 수직의 분리라는 게 일부 flight 비행기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죠. 근데 어디 위로? over airport 그 비행기 위로. 그쵸? 뭐 하면서? while부터 세모가루죠? 다른 과정들이 아래에서 그쵸? 발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야. 도로는 좌우로 나누잖아. 도로는. 근데 비행기는 그쵸? 이렇게 위에서 비행기가 날고 있으면 아래에서 얘가 이렇게 날고 있으면 아래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vertical 위아래 상하로 나눈다는 거다. 수직으로 비행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금 이따가 단어 정리할게요. vertical 그 다음 머리로 지금 이해를 해야 돼. 동영상 수업 듣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 그 항공 여행이라는 게 보통은 커버하면 약간 덮다라는 뜻이 1번인데 걸쳐 있는 느낌이거든. 그 항공 여행이라는 게 장거리에 걸치잖아. 근데 뭐한 채로 단기간에 강도 높은 조종사 활동을 with 수반한 채로. 근데 언제 강도 높은 조종사의 활동이냐면 테이크 오브 하면은 그쵸? 착륙이죠. 착륙과 랜딩 하면은 아니죠. 테이크 오브가 이륙이다. 쏘리. 이륙이라는 건 비행기가 뜨는 거. 랜딩이 착륙. 되냐? 이륙과 착륙에서의 강도 높은 조종사 활동에 그쵸? 단기간에 강도 높은 조종사의 활동과 함께 그리고 장기간의 lower 강도 낮은 조종사 활동과 함께 그쵸? 공중에 있는 동안에 얘들아 봐봐 해석 잘 봐. 지금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그쵸? short period랑 이 long period야. 그러니까 지금 항공 여행이라는 게 장거리에 걸쳐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엇과 함께 동반이 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전명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전부 다 부연 설명해 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장거리 여행이라는 게 단거리에 강도 높은 조종사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야. 근데 언제 이 강도가 높냐면은 파일럿들이 이륙과 착륙 땐 되게 힘들대. 근데 또 이 장거리의 여행이라는 게
그쵸? 장기간의 강도 낮은 조종사 활동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 그쵸? 공중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나 봐. 이륙이랑 착륙할 때는 힘들고. 근데 이게 그쵸? Persian 그 비행기의 부분이죠. 뭐로 알려져 있는? 그쵸? 롱호 장거리라고 알려진 비행의 부분인 거죠. 뭐가? 그 공중에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힘들지? 이 부분을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빨간색 이거를 동격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 장기간의 비행의 부분 동안 조종사들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 항공기의 상태를 평가함으로써 그리고 근처의 비행기를 찾으면서 되냐? 왜 그러냐면 비행기 간의 충돌이라는 게 보통은 그 항공기의 근처에서만 발생을 한대. 반면에 그 비행기의 말펑션하면 오류다. 오작동으로 인한 오작동 때문에 듀투도 얘 전치사인 거 알죠? 이 때문에 충돌이라는 건 그쵸 장기간의 비행 동안 발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와 비행기가 부딪혀서 나는 충돌은 이 에어포트 그쵸 공항에서 그러니까는 공중에 있는 동안은 비행기의 상태를 더 많이 체크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공중에 떠 있는 동안은 그 비행기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항공기 근처에 있을 때는 그쵸 비행기랑 충돌로 인해서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로 인해서 그쵸 비행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항공 도로와 그 파일럿이 하는 일에 대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첫 부분에서는 항공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 근데 밑에 부분에서는 그 조종사가 그 비행하는 동안 하는 일을 그쵸 단기 활동과 장기 활동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석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토픽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이라고 하면 5번 정도 간격을 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vertical이라는 단어만 정리하면 vertical이 한번 써봐. vertical 하면은 수직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수직이라는 건 결국엔 가로의죠, 가로의. 아니 가로가 아니라 세로이죠, 세로이고 그 다음에 얘랑 대조되는 게 horizontal이라는 단어가 있어. horizontal이라는 단어가 있고 얘는 그쵸 수평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가로이라는 뜻이 있는 거다. 수직은 이건 거 알죠? 수직은 이건 거, 수평은 이거고. 뭔 말인지 되냐? 원래 horizon이 수평이라는 뜻이 있잖아. horizon이. 근데 horizontal이라고 해서 수평의 가로이라는 뜻이 있는 거.